마이클 잭슨은 뛰어난 가창력의 가수이기도 하고 뛰어난 댄서이기도 합니다. 가창력으로는 귀를 놀래키고 춤으로는 눈을 놀래키기 때문에 그가 듣는 음악에서 듣고 보는 음악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쓴 멜로디, 자신이 쓴 가사에 자신의 춤 동작을 입힘으로써 종합 엔터테이너가 되었고, 그래서인지 그의 공연들을 보면 마치 시와 음악과 춤이 한데 뒤섞여 나타났던 고대 예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래와 가사와 춤이 한데 어우러져 보는 음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근간에는 마이클 잭슨의 작곡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 마이클 잭슨이 아닌, 댄서 마이클 잭슨이 아닌 작곡가 마이클 잭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10남매 중 8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불과 6살의 형들이 활동했던 그룹에서 멤버로 데뷔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춤 실력이 다른 형제들보다 눈에 띕니다. 7살부터는 솔로를 도맡아 부르기 시작했고 10살까지 숱한 공연 활동 등을 합니다. 1969년 11살에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모타운사와 계약을 하고 가족들이 모두 LA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1970년 4곡이나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형제 그룹은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춤에도 대단한 소질을 지녔던 마이클 잭슨은 댄싱 머신이라는 곡에서 로봇 댄스를 대중화시킵니다. 이렇게 아직은 가수와 댄서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었지만 서서히 작곡 연습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976년 18살 처음으로 자작곡을 앨범에 수록하는데요. 이미 곡의 완성도가 완벽합니다. 이후 10년간 형들과의 그룹 활동을 통해 6개의 앨범을 더 발표하는데 이제는 마이클 잭슨이 곡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단독 작곡이라기보다는 형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또 마이클 잭슨은 그룹 활동과는 별개로 솔로 활동도 활발하게 병행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벤이죠. 개인 역량이 무르익어가던 1979년 5번째 솔로 앨범 Off the Wall에서는 그의 작곡가 커리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냅니다. 자신이 쓴 곡 중에서 빅히트곡이 나옵니다. 솔로 가수이자 개성 강한 작곡가로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이 앨범에 들인 노력에 비해 받은 성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해 그래미상에서 상을 하나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아마도 흑인이라는 한계, 또 어릴 때부터 소비된 자신의 고착화된 이미지에 대해 아쉬움이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마이클 잭슨은 더 큰 야망을 품고 절치부심 작곡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앨범에 나타나는 곡들은 단순히 멋진 곡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중음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곡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문워크 댄스를 이때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8개의 상을 휩쓸어 버립니다.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와 함께 Say Say Say를 공동 작곡하여 히트치고 1985년에는 라이널 리치와 함께 We Are the World를 공동 작곡합니다. There comes a time 이제 마이클 잭슨은 몇 개 이상을 받았느냐가 의미가 없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작곡 실력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30년을 넘도록 끊임없는 변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1987년 Bad 앨범에서는 2곡을 빼고 모두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합니다. 한 앨범에서 마이클 잭슨 작사 작곡 4곡이 빌보드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는데요. 데뷔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선 90년대에 들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데인저러스 앨범에서도 역시 2곡 빼고 모두 마이클 잭슨 작사 작곡입니다. 이제는 노래와 가사 그리고 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의 공연 자체가 예술 장르가 됩니다. You know you want me. 마이클 잭슨의 작곡 방식은 그가 노래에서 자주 사용하는 호흡 방식, 끊어 부르는 창법, 또 딸꾹소리 같은 비트박스, 이것들이 전체의 곡 리듬을 구성하고 거기에 멜로디를 한 파트 한 파트 입혀갑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대중음악의 작곡 방식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곡을 씁니다. 제가 쓴 곡은 멋지지가 않아서 문제죠. I gave my money, I gave my time. Doesn't seem to matter and it doesn't seem right. You start to freeze. You start to freeze. You start to freeze. You start to freeze. 이렇게 30년 넘게 전성기를 누리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로 마이클 잭슨은 여러 추문에 휩싸여 불명예스럽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2번 기소되고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안 좋았던 일들은 아마도 마이클 잭슨의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도 형들 역시 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이 불과 5살, 너무 어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게다가 형들과는 별도로 솔로 앨범도 여러 장 낸 걸 보면 어린 시절 자신의 시간, 어린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림도 잘 그렸는데요. 훗날 그린 자화상을 보면 그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마이클에게는 사건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1978년 29살 때는 댄스 연습 중에 코가 부러져서 코 성형 수술을 했고 이후 부작용으로 계속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4년 광고 촬영 때는 불꽃이 머리카락에 옮겨붙어 두피에 심한 화상을 입고 흉터를 감추기 위한 치료를 받았고요.
그 후유증인지 백반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피부가 흰색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호사가들은 그저 마이클 잭슨의 코성형, 또 백인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또 성장과정과는 관심 없이 성추문에 대한 이야기만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을 나눴죠. 마이클 잭슨의 후반 앨범에는 자신의 어릴 적 불우했던 환경에 대해 토로하는 곡도 있습니다. Have you seen my childhood? No one understands me. 그 누구보다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하지만 그가 남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곡들은 영원히 오래 남아서 인류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eople say I'm not okay. 같이 마실래나? 그래.